예, 오늘은 레블업의 신정규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저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네. 오늘 회사 소개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10개월 전에 CTO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한번 했었어요. 네. 작년 연말에 했는데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매출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에 70억 정도 했습니다. 이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정도 하면. 한 40%좀 넘는 이익률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네. 그런 편이죠. 제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익률을. 네. 그렇죠. 올해는 얼마나 하십니까? 올해는 목표는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높게 잡고 있다. 네. 한 세 자릿수 가는 겁니까? 목표는 세 자릿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금 그 전까지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익을 계속 네. 내왔었고 마지막 투자는 언제 받으셨어요? 2022년 말에 그래. 투자 유치했습니다. 추가 투자 유치는 이제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저희 뭐 고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SI성으로 브릿지를 가야 하나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I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업에 좀 도움을 네. 줄 만한 큰 어떤 네, 기업들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레블업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회사의 내용이. 예. 저희는 AI의 스케일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AI의 스케일.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리면은 내 컴퓨터 하나에서 돌잖아요. 네. 뭐 웹 서비스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나 뭐 네. 이런 네이버 포털 같은 거는 수많은 서버들 위해서 돌아가죠.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 한 워크로드가 여러 컴퓨터에 걸쳐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AI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AI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이런 AI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네. 만드는데도 컴퓨터가 수십 수백 대가 필요하고 그걸 서비스하는 것도 최소 컴퓨터 뭐 4대, 5대 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워크로드라고 부르는 그 계산 단위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네. 예전에 저희가 발전할 때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컴퓨터 하나가 점점 빨라지거나 네. 싱글 코어가 막 듀얼 코어가 되거나 쿼드 코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IT가 발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 계산량은 지수적으로 그냥 쭉 증가를 해왔어요. 네. 최근 3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게 지수적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따라가게 됐죠.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횡적으로 넓어져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네. 한 대로 안 되면 두 대, 두 대로 안 되면 세 대. 병렬로. 그렇죠. 네. 분산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스케일을 전혀 어렵지 않게 네. 해주는 회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고객들이 레블업의 어떤 제품, 네. 솔루션을 갖다 씁니까? 한국에서는 큰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저희 고객들이고요. 네. 이런 고객들이 직접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내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또는 이 AI를 다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좀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효율을 올리겠다. 이런 고객들도 있고요. 네. 또 클라우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장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비용도 줄이고 싶고 네. 또 고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가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합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입니다. 뭐 네네. 이런 회사가 레벨업 솔루션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SK텔레콤의 에이닷이라는 서비스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SK텔레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업자가 본인이 서버 그런 AI를 연산할 수 있는 뭐 추론도 하고 학습도 시킬 수 있는 이 네. 인프라를 갖고 있죠. 그렇죠. 회사 안에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GPU를 대부분 지금은 쓸 텐데 앞으로 뭐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GPU 그 인프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무슨 어떤 칩이 꽂혀 있는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서브드에 여러 개를 꽂아 갖고 뭐 렉을 여러 개를 꽂아서 이제 쓰고 있을 텐데 네. 그런 회사들에게 레벨업의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네. 노트북을 살 때 보통 완제품이라서 켜면 바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맥은 그렇지만 윈도우 PC만 해도 네. 우리가 뭐 용산에 가서 조립식 컴퓨터를 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삼성이 만든 노트북, LG가 만든 노트북, 뭐 델이 만든 뭐 데스크탑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들이 있는데 네. 하드웨어만 딱 산다고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운영 체제라고 해서 윈도우를 깔고 윈도우를 깔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오피스를 깔고 네. 그리고서 작업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뭐 델 걸 사든 네. 삼성이나 LG 걸 사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엔비디아 GPU란 건 하드웨어죠. 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GPU가 있는 서버가 있다고 이 사람이 바로 AI를 개발하거나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네. 적어도 내가 이 서버를 쓰든 저 서버를 쓰든 상관없는 어떤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보통 뭘 씁니까? 그런 보통은 리눅스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보통은 뭐 리눅스 깔고. 드라이버 깔고, 뭐 소프트웨어 깔고 하는데 저희는 네. 그냥 그런 컴퓨터에다가 백엔드.ai로 만드는 하는 저희의 이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깔면은 네. 마치 그 윈도우를 깔면 다 내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듯이 아.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에 백엔드.ai를 깔면 그냥 큰 백엔드.ai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리눅스 이런 거 깔고 아까 뭐 개별적으로 뭐 독자적으로 개발진이 구성되어 있는 데들은 리눅스 깔고 뭐 개발도 깔고 해서 막 네. 하던 거를 그거 다 없애고 그냥 이 백엔드 AI라는 게 이제 레벨업의 어떤 플랫폼인데 네. 그거 깔면 그냥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 네. 내가 이걸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지?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비용을 더 절감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안 하고 네. 개발하시는 분들은 바로 개발만 하면 되고 어.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플랫폼의 어떤 표준화된 이런 분산 처리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벨업에 백엔드 AI를 뭐 도입한 기업도 있겠고 네. 모르는 기업도 있고 또 아는데 도입 안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눅스 깔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도구 뭐 프레임워크 올려 가지고 뭐 이렇게 구동하게 만들려면은 거기서 드는 그런 리소스가 네. 많습니까? 네, 특히 AI로 가면서 그게 더 심해지는데요. 네. 우선은 우리가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이러면 보통은 서버를 놓고 뭐 네.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네. 뭐 소프트웨어를 띄우되 똑같은 걸 이제 뭐 여러 개를 띄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AI는 일단 거기 사용되는 GPU도 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고 심지어 매해 새로운 GPU가 나오고 있죠. 또 네트워크도 그냥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면 네트워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네. 엄청나게 커다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용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네. 요새는 GPU끼리도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GPU 네트워크도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이 큰 플랫폼을 내가 혼자서 다 쓰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서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가졌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가 이런 것도 저희 플랫폼이 아니면 수동으로 그런 걸 다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계속 발전하는 기술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너무나 불안정하고 빨리 바뀌는 이 AI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이걸 관리부터 개발 이런 부분을 다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벨업의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네.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 네. 뭐 하드웨어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네. 구축 비용이나 이게 들겠지만 설치가 된 거에 우리가 뭐 깔고 뭐 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뭐 인력이나 비용 뭐 어느 정도나 듭니까? 뭐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그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메타가 라마 3를 만들 때 그 모델 하나당 GPU를 약 25,000장씩 써서 2달씩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아, 예. 예, 25,000장이면 뭐 서버 하나에 우리가 GPU를 8개씩 넣었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군요. 컴퓨터로 따지면 대충 3,000대의 컴퓨터를 연동해서 돌린 겁니다. 네. 그렇게 돌리게 되면은 네. 단순히 이걸 구성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라마 3 이번에 테크 레포트를 보면은 네. 3시간마다 하나씩 GPU가 고장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생깁니다. 워낙 속도를 빠르게 해놓은 하드웨어고 네. 또 새로운 기술들을 일단 다 넣어놓다 보니까 완전히 디버그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런 굉장히 불안정하고 계속 변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미리 준비된 엔지니어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엔지니어를 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 일단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죠.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음. 시스템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설계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분산 처리하듯이 컴퓨터 놓고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토폴로지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구조부터 이 AI에 특화해서 네.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일부 있는 인력들은 이제 엄청 큰 대기업이나 일부 빅텍들, 한국에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큰 네. 기업들에서 네. 그런 시스템을 만져볼 기회가 있는 분들이 그런 그분들은-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겠네요. 네, 메타 같은 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다가 고장나고 이런 거는 이 고장났나 이거 제외하고 다시 돌려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뭐 그렇죠. 맨땅에 헤딩하기처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집. 그런 제거하는 걸 또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래는 돌릴 때 노드 수가 줄어드는 과정은 네. 구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기기를 빼고 나중에 새로 붙여서 이걸 확장한다 이런 건 자동으로 잘 안 되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걸 좀 대충 해결해 봤어 이런 네. 것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네. 백엔드.ai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웨어 트러블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어떤 운영체제가 보안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아니면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컨트롤을 합니다. 말하자면 백엔드 AI는 그 네. GPU AI가 GPU로 학습을 하거나 추론할 때도 네. 추론을 할 때도 그 뭔가 이런 인프라를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운영체제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AI 인프라스트럭처용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리눅스처럼 네. 정말로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드라이버 그 하드웨어가 운영체제랑 만나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그 드라이버 레벨에서부터 가상화를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GPU를 가상화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할 때마다 클러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분산 처리형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한국에 네, 엔비디아 그 GPU를 인프라로 쓰는 네. 그런 AI 서비스 업체나 개발 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서 일단 거의 대부분은 엔비디아를 쓰고 있고요. 네. 아주 일부가 뭐 AMD를 일부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AI 반도체 NPU. 네, 네. 그쪽으로 한국도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AI 반도체 업체들을 국가 지원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 나이파에서 하는 AI 네, 팜 맞습니다. 같은 거. 예. 그 그렇군요. 팜에서도 백엔드.ai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GPU만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병렬 저희- 처리되는 그 칩은 다 이제 이렇게 네, 인프라는 맞습니다. 백엔드.ai가 되는 거군요. 네. 오. 그래서 그런 AI 반도체랑 그 엔비디아나 AMD GPU랑 같이 융합을 해서 쓸 때도 사용을 하고요. 예를 그렇군요. 들면 모델 개발은 엔비디아에서 하되 네. 이걸 이제 뭐 처리를 해서 네. 포맷을 바꿔서 네. 이런 NPU에서 돌리거나 하는 파이프라인 구성 같은 것도 백엔드.ai에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다 하거나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개발하고 뭐 인프라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그 뭐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백엔드.ai를 하나 딱 넣어 놓으면 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그렇죠. 거군요. 저희가 힘든 거죠. 왜왜 힘든 개발을 할 때는 되게 네. 힘이 듭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플랫폼은요 네. 과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GPU 대당 구동 모델을 하고 있고요. 대당 구동 네, 모델. 고객이 GPU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GPU에 백엔드.ai를 설치하면은 네. 뭐 하나를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식으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 GPU 종류마다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 달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H100 네, 그 V100, 뭐 H100, A100마다 다릅니다. 그 왜 다른 겁니까? 일단 예를 들면 저희가 H100이라고 하면 저희는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지만 네. 그런 H100 뭐 DGX 서버도 한 세대 갖고 있고 H100만 세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선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환경 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도 네.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개발팜을 구성하는 데 드는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비싸지니까. 그렇죠. 네트워크도 어. 비싸지고 뭐 네. 서버도 비싸지고 네.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매출 70억 하셨다고 했는데 네.
주로 국내 기업들이 고객입니까? 아니면 해외 고객들도 있습니까? 4분의 3 정도는 국내, 4분의 1 정도는 해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외는 주로 어디입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네, 쪽입니까? 브라질, 영국 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저기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현지 언어화가 다 되어 있나 보죠. 네,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제공하고 있고 네. 한국어도 제공하고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16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관리자만 보는 이 인사이트 보드라거나 네. 컨트롤 패널 같은 건 영문판이랑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GPU 몇 개 정도가 평균입니까 지금 기업별로 보면? 이게 고객들의 GPU 개수가 롱테일이라서요. 네.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도가 평균입니다 하겠는데 네. 많은 고객은 이제 네 자릿수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네 자릿수 뭐 몇천 개 뭐. 그렇죠. 네. 적은 고객들로 가면은 막 4개 이렇게도 있습니다. 아, 4개 이렇게 돼 네.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분포가 네. 쭉 롱테일로 퍼진 분포이고요.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주로 트레이닝용 큰 모델을 만들 때 쓰는 플랫폼으로 자주 사용이 되다가 작년부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퍼런스 서비스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GPU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많아야 뭐 몇백 대, 네. 적게는 몇십 대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특화해서 작년부터 인퍼런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조금 더 작은 그 GPU가 이제 몇 장 안 되는 그런 사용자들이 편하게 서빙을 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 쓰던 집이 네. 우리 걸로 이렇게 뭐 구성해서 쓰던 집이 네, 예를 들어서 레벨업의 백엔드 A 닷을 쓰려고 네, AI를 쓰려고. 네, 백엔드 닷 AI를 쓰려고 할 때 회사 측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품목은 뭡니까? 뭐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성능을 뭐 최적화해서 하여튼 아주 뭐 여러 사람이 하여튼 최적화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네. 우선 저희 플랫폼이 그 맨 아래 그 아까 리눅스 바로 윗 단계부터 시작하는 이아스에 네. 해당되는 부분부터 네. 위에 뭐 MLOps도 있고 그 위에 서비스 스택도 있어서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한 번에 다 쓰는 고객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인프라스트럭처 코어만 사용을 하고 위쪽은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예. 것들도 있고 이래서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아예 또 아래는 대충 쓰되 위쪽에 이 뭐 MLOps나 이게 좋으니까 이쪽을 사용하겠다 하는 고객들도 있어서 사실 사용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 그 소구하는 포인트들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공통된 지점으로는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네. 어떤 거에 대한 비용 절감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GPU를 그 하나의 GPU를 여러 개로 가상화를 하는 기술을 그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2017년, 18년 이때 개발을 해서 한밀 특허를 갖고 있고, 네, GPU 가상화. 그렇죠. CPU 가상화는 많이 있죠. 기존. CPU는 가상화가 잘 되죠. 그 예전에 오랫동안 뭐 많이 돼 있고. VMware라든지 이런. 네. 예. 운영 체제가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예. GPU는 그런 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GPU는 그걸 만들기가 우선 표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경쟁 시장이고 모든 회사들이 그 어떤 표준을 같이 만들려는 생각을 하려면 아마 한 20-30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회사 안에서도 그 계속 제너레이션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구조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어떤 가상화 방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VMware랑 vGPU라는 걸 만든 것도 있고 걔는 실제로 하드웨어가 보드에서 쪼개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4개를 한 보드에 올려서 그 같이 쓰거나 하나씩 쓰거나 하는 식으로 가상화를 하기도 하고 네. MIG라고 해서 아예 칩을 8개로 쪼갠 채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컨트롤러로 쓰고 7개를 묶어서 7개를 여러 파티션으로 묶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뭐 MPS라고 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내가 GPU를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아예 그 디바이스의 드라이버 레벨에서 가상화를 해서 실제로 운영체제가 이 드라이버를 인식할 때 이미 가상화된 형태로 인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음대로 분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배되는 폭을 조정할 수도 있죠. 심지어 보통 아까 뭐 MIG나 이런 건
그 조정하기 위해선 GPU에 있는 걸 다 내려버리고 새로 올린다거나 설정을 네. 바꾸고 네. 예전엔 재부팅도 했어야 됐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런 식의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심지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할당량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매출액이 한 4분의 3이 이제 국내 고객이라고 하셨는데 뭐 매출 분포 계산서를 끊는 이제 구독료를 내는 기업들을 보면 네. 어떻습니까? 상위 뭐 몇 개 회사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까 롱테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플랫폼이 정말 강력해지는 건 GPU가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0개 있을 때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랑 뭐 네. 100개, 1000개 있을 때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도 다르고요. 완전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10%를 개선할 수 있다, 성능을. 네. 그렇게 하면은 뭐 10억 플랫폼에서 10%를 개선하면 1억을 그분들이 이제 이득을 보는 건데 1000억짜리 플랫폼이면 100억을 이득을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 그래서 큰 플랫폼일수록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들이 대부분은 이제 큰 고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이제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까지 이렇게 롱테일 구조로 현재 고객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타가 몇 개라고 했죠? 그때 GPU가? 만든 게 25,000대씩 2개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5만 대를 썼죠 이번에. GPU 5만 개를 이제 썼다. 네, 그 라마를 훈련할 때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GPU 5만 개. 한국 지금 대표님 회사의 제일 네. 큰 고객은 GPU 몇 개나 돌립니까? 그거는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천 개 수준 됩니까? 네, 몇천 개는 됩니다. 그 이상입니까 혹시? 10,000개 이상 올라가? 10,000개 이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와, 몇천 개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 개당 가격이 무슨 그래픽 GPU인지 네, 모르겠지만 뭐 H백 같은 경우는 대당 5천만 원 정도 하고 그거를 몇천 개씩 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요거는 네. 우리가 AI 뭐 학습을 하거나 추론으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그 사업을 접을 때까지는 레벨업 어떤 백엔드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서비스 접을 때까지는 계속 구독료 내고 쓰겠는데요. 그렇죠. 저희도 효율을 계속 올리고 있고 네. 또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도 하고 있고 해서요. 예. 예를 들면 현재 발매가 안 된 그 하드웨어들에 대해서도 이미지적인 대응을 다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런 거는? 칩이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파트너십도 있고 그렇죠. GTC 네. 이런 데도 매번 나가시더라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예를 들면 DGX2는 동양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받은 그래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 때문에 인증도 받았었고 네. 뭐 이번에 새로 이제 발매돼서 배포되는 뭐 GH200 이것도 첫 번째 배치를 저희가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좀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빨리 받아서 빨리 이 최적화 해놔야 이제 나중에 실제로 네, 사람들이 그런 것도 샀을 있죠. 때 네. 저게 되는 거군요. 또한 이제 검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회사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저희 플랫폼으로 검증을 하기도 해서 그런 경우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죠. 이 백엔드 AI나 아까 GPU 종류에 상관없이 다 어쨌든 뭐 근데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최적화를 하셔야 될 텐데 네. AMD 것도 가능하고 지금 국내에 무슨 뭐 NPU 만든다는 그 회사들 네. 스타트업들 것 NPU 같은 기반에서도 다 동일하게 이제 다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그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는 게 단순히 가상화를 해서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고객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전력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널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네. 그래서 워크로드를 한 곳에 좀 안 몰았으면 좋겠다. 원래 한 곳에 몰수록 네트워크도 거리 이제 호핑, 네. 이 스위치를 덜 거치니까 속도도 빠르고 해서 보통은 한쪽으로 모는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적당히 좀 퍼트를 줬으면 좋겠다. 한 곳에 너무 몰리면 그 전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들도 있고요. 네. 또 발열이 한 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IDC 설계는 이 GPU를 위한 IDC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 곳에 너무 그 집중이 되면은 발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반도체에서 그 여러 종류의 매트릭을 줍니다. 서버까지 포함을 해서 뭐 지금 내가 몇 도야, 뭐 유틸라이제이션 사용률이 얼마야, 뭐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속도만 빠르게 한다 이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죠. 레벨업에 네.
경쟁사가 있습니까? 네, 뭐 해외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네. 한국에는 없고요. 한국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했다고 했는데 각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근데 저희처럼 뭐 운영 체제 레벨에서부터 저 위에 서비스 레벨까지 하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희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회사를 시작할 때 네. 이런 시장이 열릴 줄 알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저희는 네. 아 그래요. 네. 이 AI의 이런 그 학습 인프라 뭐 이런 게 수요가 빵 터질 거다라고 그때 이미 예측을 하셨던 겁니까? 그때는 저희는 뭐 예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포스텍에서 물리학과 네, 통계 물리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네. 서버실 관리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학과 서버실 네, 엄청 컴퓨터 많고 막 늘어나는데 네, 제가 처음 이제 7년 가까이인데 처음 컴퓨터 이렇게 할 때는 뭐 CPU 뭐 30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1300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하던 주제도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니까 네, 이게 경향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어. 이게 그냥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지수적인 어떤 곡선을 가지고 항상 늘어나고 네, 그 연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계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뭐 2007년 8년 이때 막 엔비디아가 쿠다 만들어 가지고 들고 네. 와서 네,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아. 쿠다로 하면 또 계산도 더 빨라지고 네. 그때는 일반 연산이었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연산 수요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뚜렷했고요. 네, 그리고 또 물리학과다 보니까 네, 아무리 반도체를 이렇게 미세 공정을 가더라도 결국 저희가 원자 크기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폭을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좁히거든요. 네. 그 터널링 효과라고 해서 막 순간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선 바깥으로. 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한계는 뚜렷하고 네. 연산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끝없이 높아질 거고 이 음. 지수 곡선은 이게 요구하는 곡선이고 하드웨어가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거기다 억지로 맞추는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네. 되게 뚜렷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거는 옆으로 퍼진다. 병렬 컴퓨팅에 그렇죠. 대한 분산 처리를 무조건 하게 될 거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되게 뚜렷하게 그러면 분산 처리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는 슈퍼컴퓨팅용이랑 네. 지금은 아직 빛을 못 보지만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 분야가 결국 계산을 대부분 갖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백엔드.ai에 대한 그 뭔가 그림을 그때부터 저희 그러셨던 분산 처리 플랫폼 만들자. 그러면 뭐 한 5년 있으면은 필요해질 걸. 그 서버 인프라 직접 뭐 관리했던 네. 것도 뭔가 경험에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것 하다 때문에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됐죠. 이건 하다 사람이 보니까- 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어.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예, 이제 그 전산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 예. 그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항상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는 뭐 포트란을 쓰고 싶어, 뭐 네. 나는 C를 쓰고 싶어, 나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이 가상화는 또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음. 가상화라면 성능이 떨어지고 비싸니까요. 아, 그런데 마침 그때 2013년쯤 도커라고 나와서 이 네. 컨테이너 기술이 그때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도커 기술 기반으로 네, 이런 큰 연산을 돌리면 네. 분명히 필요해질 거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지금 이제 매년 한 4년간 이제 매년 흑자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한 앞으로 한 3년 뒤나 5년 뒤에 레벨업의 어떤 모양, 모습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구성원 반 정도는 오픈 소스를 하던 분들이에요. 저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예전에 뭐 오픈 소스 개발을 해서 유명해진 것도 몇 개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조직 관리 기능이나 가상화 기능 말고 그냥 쓰는 거는 오픈 소스 버전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아무나 지금 집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 하나에.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3년 후에는 어떤 뭐 딥러닝 서비스를 만들든 시작을 하든 일단 저희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매출을 이렇게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네. 시장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재미없죠?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네. 숫자를 요구할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투자자분들은 뭐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이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네. 설명을 하는 게 네. 이유는 따라오는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그러면 정확히 뭐 잡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상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래야 회수를 하니까요. 그쵸. 뭐.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고민하고 있고 뭐 조만간 일정을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29명입니다. 29명이요. 네. 뭐 지금 이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취입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좀 돌려보시고 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최적화도 하셔야 되고 그럴 텐데 직원 수도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왜요? 다루는 기술이 너무 코어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일단 잘 없습니다. 그쪽을 그쪽이 잘 없어요? 하시면. 네.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없고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인데 파이썬. 네. 네, 파이썬 언어를 고치거든요. 어. 그래서 뭐 파이썬 새 버전에 저희가 넣은 기능이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것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 연봉을 많이 주셔야 되는 사람 찾는 게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고급 인력들이 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늘리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신 그 AI 팜 같은 경우는 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한번 돌려보자 이거예요. 거기서.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제가 이제 뭐 아르곤 랩이라고 미국의 이제 3대 연구소 중에 하나 네. 거기도 뭐 여러 가지 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도 뭐 세레블라하거나 그록이라거나 뭐 삼바노바를 왕창 사요.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네. 그래가지고 팜을 만들어서 계속 돌립니다. 한번 돌려봅니까 이렇게? 네,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들이니까 뭐 미션 크리티컬한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다가 뻥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피드백을 계속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강제로 돌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는 경쟁 촉진의 성격이 더 짙습니다. 산업보호보다는 엔비디아 혼자서만 잘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 나라고 뭐 엔비디아의 위치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장에서 우리가 20-30%의 포션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나라 것만이라도 좀 우리 거를 좀 쓸 수 있으면. 그렇죠. 꿈을 크게 가시죠. 아시아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근데 옆에서 어쨌든 그 팜에도 지금 저기 백엔드.AI를 이제 넣고 했는데 네.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생태계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쪽 저는 생태계. 갈수록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 약간 표준은 아니지만 표준 인터페이스 환경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이토치로 우리가 뭐 모델을 서비스하겠다 그럼 예전 같으면 막 다 만들고 서비스 온엑스 플레이어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파이토치에 어떤 컴파일 레이어가 있어서 컴파일 API만 맞춰주는 걸 칩 업체가 만들면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끼워져서 돌릴 수는 있고 돌릴 수는 있군요. 올해부터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걸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요. 네. 정합성 측면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그 GPU 위에서 그 CUDA 환경에서 뭐 개발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것과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뭐 비교가 그게 맞는지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엔비디아, AMD, 인텔이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블랙박스가 있어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내부적으로 뭐 쿠다 코어가 있지만 그거 말고 텐서 코어라고 또 별도의 가속하는 부분이 있고 AMD도 마찬가지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은 2가 나오는 것처럼 이 칩에서도 2가 나왔으면 이 칩, 저 칩에서도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조금씩 값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게 좀 낮게 나옵니까? 아니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에서 훈련해서 뭐 AMD에서 돌렸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랜덤 신이 어떻게 잘 강림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런 AI 반도체의 기본 알고리즘은 CPU에서 다루는 뭐 32비트, 64비트 이런 고급 이렇게 엄청 큰 숫자들을 조금 더 성기게 뭐 16비트나 8비트로 낮춰서 돌리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다른 아이디어로는 뭐 행렬 연산에 특화하고 코어를 많이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 숫자를 예를 들면 우리가 16비트 숫자를 8비트로 바꿔서 돌리고 다시 16비트로 바꾼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8비트로 바꿀 거냐. 이것도 회사마다 다 룰이 달라요. 조금씩. 그리고 가속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은 룰들도 사용을 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릅니다. 심지어 동일한 회사에서 세대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딥러닝은 그 사용되는 모델이 너무나 파라미터 크게 가져가니까 네. 한 명 한 명이 약간씩 오차가 생기고 한다고 해도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 단위가 되다 보면 뭐 일단 빠르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뭐 엄청 그 생태계 기존 생태계를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뭔가 컴파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우리 NPU 위에도 올려놓고 돌릴 수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다들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한국 그렇군요. 회사들도 하고 있고 외국에도 지금 되게 많은 NPU 회사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신 대표님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어쨌든 뭐 여러 환경에서 다 그 위에 레벨업의 어떤 그 솔루션이 그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니까 뭐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NPU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는 좀 궁금하거든. 그 환경은 더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선 결국에는 이것도 원가 경쟁력의 시장으로 갈 거다. 다른 모든 경쟁 시장처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 경쟁. 예, 많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다 비슷하게 성능을 맞춘다고 하면은 예. 그 다음엔 결국 원가 경쟁력을 누가 달성하느냐. 그런데 이제 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못 팔리거나 빛을 못 본다거나 또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이 얼마 준지 사람들이 모른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 플랫폼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예. 시장에 언제 진입을 하든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주자. 그렇군요. 어쨌든 똑같은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관리 솔루션으로 네. 적어도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모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